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태현입니다. 올가을 제20차 전국 대표 대회로 인해 중공이 등장할 정치 대작은 시진핑의 총서기 연임입니다. 개최 중인 양회도 시진핑의 연임을 위해 작업이 들어갔을 것이지만 신화통신이 공개한 보도자료 사진에서는 현장에 있던 모든 참석자가 그에게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관영 매체에 따르면 3월 5일 베이징에서 중공 전인대회 제5차 회의가 개막되었습니다. 중공 최고 지도부인 시진핑, 리커창, 왕양, 왕후닝, 자오르지, 한정, 왕치상과 대회 주석단 임원들이 단상에 앉았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배포한 보도 사진은 현장 참석자 모두가 핵심인 그에게 집중하지 않고 그의 뒤를 바라보고 있는 의외의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 자료에는 사진과 함께 시진핑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메모도 함께 첨부됐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당국이 시진핑 핵심 지위 유지를 거듭 강조하는 상황에서 중공 관영 매체가 감히 시진핑을 무시했다라고 비꼬았습니다. 네티즌들은 이 일이 시진핑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그림 선정하는 법을 재교육받아야 한다. 대표들이 뒤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 이는 고급 중상 모략인가? 신화통신사가 반란을 일으키려는 것인가? 시진핑은 중공 제18차 전국 대표 대회에서 집고 난 후 전례 없는 반부패 열풍을 일으켰고 동시에 권력의 집중화를 강화하여 2016년 가을 중앙전회에서 시진핑 핵심을 확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중공 19기 6중전회 때 중공 세 번째 역사 결의를 발표했습니다. 중공 중앙정책연구실 주임 장진치에는 시진핑의 핵심 지위를 확립하는 것이 결정적인 의미라며 이는 시대의 부름, 역사의 선택, 인민의 염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 번째 역사 결의가 당내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되고 합의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달 초 시진핑은 중앙당의 청년, 중년 간부 양성 과정 개회식에서 연설을 통해 각급 당 관리들에게 경고하며 양면적이지 말고 당의 원칙을 가지고 거래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중공 민주인사왕단은 중공 내부에 여전히 양면인이 다수 존재한다는 내용의 글을 보내 시진핑의 경계와 깊이를 불러일으킨 바 있습니다. 시진핑이 양면인의 타결을 거론하는 이유는 당내 각급 관료들의 충성도를 높여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위기에 따른 일련의 사건으로 중공 최고위층이 상황을 오판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고 중난 하위 내부는 더 분열된 조짐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아시안 리뷰의 나카자와 가스지 선임 기자가 3월 3일 게재한 기사에 중난 하위 논의 분위기에 관한 소식에서는 우크라이나 문제 때문에 집단적 리더십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단적 리더십은 과거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시대의 중공 정치국 상무위원회 통치 모델입니다. 나카자와 교수는 중공 당국의 외교 안보 정책 실패는 정치국 상무위원들의 권력에 영향을 미치고 경제와 기타 중요한 사안을 위해 정책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이 경우 다음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내 정치 투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웨이보에 따르면 8아이 엄마 사례를 성원하기 위해 쉬저우 펑시엔에 갔던 한 인터넷 아이디 워능바우치 120진이 3월 1일 모든 사건 관련자를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한 뒤 쉬저우 경찰에 연행됐다고 전했습니다. 양회 기간과 38 부녀절을 모두 쉬저우에서 보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통신은 쉬저우 8아이 엄마 사건이 알려진 후 아이디 워능바우치 120진과 샤오멍 제제, 샤오취엔취엔 등 2명의 여성 자원봉사자가 사건 발생 장소인 장수 쉬저우 펑시엔을 방문해 학대 피해자인 8아이 엄마를 돕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들 90년대생 소녀의 용감한 행동은 웨이보를 뜨겁게 달구며 관련 게시글 누적 조회수가 억대에 달했습니다. 워능바우치 120진은 웨이보에 우리는 말다툼과 난동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며 구속 기간에 경찰이 손찌검했고 금은 컴퓨터 가방으로 머리를 꽉 눌러 숨이 막힐 뻔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최근 웨이보에서 워능바우치 120진이 또다시 경찰에게 체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티즌들에 따르면 원흥 파우치 120진이 다시 연락이 끊겼다. 가족에 따르면 X주 XX에게 끌려갔다 라고 전했습니다. 게시물에는 원흥 파우치 120진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 소식은 그녀의 친척이 컴퓨터 통신으로 말했으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캡처 사진을 올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지난 4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원흥 파우치 120진이 1일 오후 10시 5분 8아이 엄마 사건 관련자들이 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들이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쉬저우 경찰에 의해 끌려갔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구금 통지서는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원흥 파우치 120진의 게시물에는 이번에는 3월 8일을 쉬저우에서 양회와 38 부녀절을 보내게 됐다 라고 말했습니다. 원흥 파우치 120진과 샤오멍 제제, 샤오치엔치엔 두 사람이 다시 연락이 안되고 있어 다들 걱정이다 라며 가족들도 연락이 안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샤오 화메이가 리잉이든 아니든 상관없다. 이런 사회 환경에서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펑션에 샤오 화메이를 보러 간 원흥 파우치 120진이 아무 잘못 없이 붙잡혀갔다. 그 후 석방됐으나 또 붙잡혀갔다. 이제는 나는 확실히 알았다. 우리들은 모두 샤오 화메이라는 것을 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원흥 파우치 120진이 웨이보에 마지막으로 올린 글은 2월 21일이었습니다. 해당 게시물의 제목은 한 8아이의 여인이 고통스러움을 24년 동안 강경하게 견뎌왔다. 진실은 언제쯤 밝혀질까? 라는 글이었습니다. 3월 8일 현재 원흥 파우치 120진의 이 웨이보 게시글은 8만 1000여 명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12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3월 7일 기자회견에서 러시아를 가장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라고 부르며 중국과 러시아는 철의 형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왕이는 기자들에게 국제 정세가 아무리 위험하더라도 우리는 전략적 요점을 견지하고 새 시대의 중러는 전면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두 나라의 인민 사이의 우정은 깨지지 않을 것이라며 중러 관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양자 관계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세계 제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공은 러시아 제재에 반대한다며 미국, 유럽 등 러시아에 제재를 가한 국가들과 단절하고 러시아와 정상적인 무역 관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토요일 러시아 항공을 방문하는 자리에서 미국과 다른 서방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선전포고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을 시작하자 베이징이 대만 침공을 벤치마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이에 대만은 우크라이나와 근본적으로 다른 문제라며 대만은 중국 영토의 불가분 일부라고 강조했습니다. 왕 외교부장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대만 문제에 이중잣대를 가하고 있다고 은근히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서방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관리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 관리들은 러시아가 베이징 올림픽 이후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연기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고서는 전했습니다. 올림픽은 2월 20일에 끝났고 러시아군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중국은 보고서를 추측이라고 불렀고 러시아의 계획된 침공을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습니다. 이달 초 시진핑과 푸틴 대통령은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대서양 조약기구 확대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시진핑이 유럽 안보 문제에서 모스크바를 명시적으로 지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중국과 러시아가 동맹을 맺어 서방을 상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이 발발한 후 중공은 지금까지 러시아의 침공을 인정하지 않고 모스크바를 비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여러 차례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 결의 투표 때 기권했습니다. 중공은 러시아에 대한 국내 여론을 통제하고 서방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2월 27일 미국과 유럽연합은 스위프트 글로벌 결제 시스템에서 일부 러시아 은행을 추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중공 외교부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을 거듭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는 정상적인 무역 협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3월 5일 왕이와 전화통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공의 대응에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고위 관리는 지난주 중국이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회피하도록 도우려 한다면 미국의 반격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푸틴 대통령과 동맹국들이 받은 제재는 시진핑에 대해 일종의 경고라고 보도했습니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를 비롯한 주요 신용평가 기관은 러시아 국공채는 이미 표준 보수 등 각종 평가 기관들에 의해 폐기물급으로 격하됐습니다. 영국과 미국 주식시장에서 러시아 기업의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주식시장의 주요 지수 편집자인 MSCI와 FTSE 러셀도 모두 러시아 기업 주식을 지수에서 퇴출하고 지수별 펀드 투자도 러시아에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 예일대 연구원은 일요일 러시아 국채가 디폴트되면 촉발된 금융 쓰나미가 신흥국 시장 전체를 강타할 것이라며 베이징이 모스크바와 연계를 빨리 끊지 않으면 이 물결에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앞서 미국 관리들이 러시아를 겨냥한 경제 제재, 특히 특정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가 중국 기업과 은행이 러시아를 도우려 한다면 중국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보도했습니다. 미 국무부 관리는 중공이나 다른 나라가 미국의 제재를 받으려 한다면 결국 그 결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10일 이상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군대의 맹렬한 저항에 대응하여 러시아군은 일부 도시를 폭격하는 해결책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폭격으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특종통신국은 3월 7일 오전 6시 러시아군이 1시간 전 다연장 로켓을 일제히 발사해 니콜라이예프시를 폭격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칠흑과 같이 캄캄한 밤에 굉음과 함께 무수한 하얀 섬광이 밤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3월 7일 오전 6시 조선소의 중요한 도시인 니콜라이예프시는 우크라이나의 중요한 방산력이 있는 곳으로 중국 최초의 항공모함인 라우닝호의 전신인 바랴크호의 산지이기도 합니다. 폭발은 현지 주민들을 깨웠고 주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허물어진 집을 탈출하며 폭격을 당한 거리를 촬영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폭발로 인한 기왓장 등 잔해들이 보이고 멀리서 피어오르는 검은 연기가 하늘을 치솟았고 심지어 맞은편 민간 아파트는 불길마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격려입니다. 공유는 나눔의 시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